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성혁입니다. 모처럼 머리를 했는데 앞이 조금 많이 꼬여서 되게 신경이 쓰이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거슬리는 거 없는 좋은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의 가치가 상종가를 치고 있는 시즌입니다. 다가올 여름 우리 선수들의 이적 소식이 정말 많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 새로 나가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 유럽 내에서 또 좋은 조건을 받고 또 제공을 받고 옮기는 선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이적할 것으로 꼽히는 또 이적 타겟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선수가 마요르카 소속의 이강인 선수죠. 자, 이강인 선수의 최근 폼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현지 평점이나 MOM 같은 확 드러나는 성과도 물론 뛰어납니다만 여러 가지 수치들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드리블 기록을 보면 성공 드리블 횟수에서 올 시즌을 통틀어서 라리가 전체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강인 선수. 게다가 성공률 부문에서는 뭐 압도적인 수치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을 또 보시면 이게 라리가 2월 25일부터 계산을 한 그 랭킹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폼을 볼 수 있는 두 달 약간 넘은 기간 동안의 기록만 제가 한번 추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라리가 전체 모든 선수 통틀어서 이강인 선수 드리블 성공 횟수가 46번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성공률은 뭐 압도적이죠. 지금 탑 5만 제가 적어놨는데 이 탑 5 5명 선수 가운데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뭐 70% 육박하는 드리블 했다 하면 성공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의 성공률 기록을 하고 있고 2위에 있는 선수가 비니시우스 레알 마드리드 42번을 성공시켰고 성공률은 좀 낮은 편이고요. 3위가 비아레알의 축구해제, 4위가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5위가 호드리고 정말 쟁쟁한 선수들을 모두 제끼고 드리블 성공 횟수, 성공률 아주 압도적인 수치를 5월 15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2월 25일 이후의 성적이니까 지금 2, 3, 4, 5월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이강인 선수의 폼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쟁쟁한 선수들 틈바구니에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그것도 소속팀 수준을 봐도요. 이강인 선수가 속한 마요르카는 순위도 순위입니다만은 굉장히 수비 위주의 축구를 하는 팀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라인을 좀 내리고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 팀들과의 어떤 그 전술적인 좀 조합을 봤을 때 이런 팀에서 기록한 스탯치고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드리블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 포인트도 물론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만 최근에 피지컬이 강화되고 또 수비력이 증대가 되면서 전술적으로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진 선수로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많은 클럽들이 더 눈독을 들일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굉장히 좀 지난 수개월 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 매경기 보면요, 야, 이렇게 경탄을 자아내는 플레이, 뭐 공격 포인트가 없더라도 보는 재미를 주는 선수가 한국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야,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 최고의 아웃풋이 아닐까? 그 방면으로는 앞으로도 그렇고 뭐 전무후무하게. 게다가 지금 이적 시장에서 이렇게 뜨거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죠. 영입에 드는 비용이 이적료도 그렇고 뭐 연봉도 그렇고 또 나이도 그렇고 비슷한 실력 수준의 선수라고 비교했을 때 영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수준이 아닌가. 특히 스페인 클럽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거의 스페인 사람이나 진배 없는 선수로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 내에서 이적이 상당히 많이 또 관심을 받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해외에서도 이강인 선수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전해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이후에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앞서 있다는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너무 마음에 안 드시길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남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요. 조건도 좋고 실력도 좋고 나이도 어리고 이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아직 뭐 시즌도 안 끝났는데 제한된 오퍼만 들고 이걸 가지고 서둘러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토트넘 이적설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 소속팀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 팀도 그렇고 지금 한창 시즌 막바지 물론 다음 시즌 준비를 시작을 했겠지만 표면적으로 여기에 좀 뭐랄까요 올인을 하는 그런 시간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이적설들은 그냥 각자 여기에 여러 이제 이해관계 있는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다. 원하는 팀이 됐든 팔려는 팀이 됐든 아니면 선수의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말 이번 이적 시장 때는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뭔가 좀 조짐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라리가의 또 다른 팀이죠.
세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 레알 베티스 이적설도 나왔습니다. 베티스가 다음 시즌에 그 유로파리그 진출이 굉장히 지금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순위가 지금 칠레 출신의 명장이죠.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감독을 맡았었던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이 지금 4년째 지휘봉을 잡고 있는 팀입니다. 이게 이제 피차에스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피차에스라는 그 이름이 붙은 매체들이 좀 있는데 좀 출처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살펴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그 레알 소시에다드도 이강인 선수 영입을 노린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도 피차에스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세히 보면 OK 피차에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차에스라는 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영입, 그러니까 사이닝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OK 피차에스는 이제 OK 사이닝, 그러니까 영입에 관한 이적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매체인데 여기는 제가 쓱 보니까 그냥 여러 소식들 다른 매체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모아서 블로그처럼 클리핑해서 보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고요. 앞에 베티스 이적설 보도를 했던 여기 그냥 피차에스 넷이라고 되는 여기는 그래도 꽤 신빙성이 있는 보도들, 자체 소스를 갖고 있는 매체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OK 피차에스는 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정도인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거론되는 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최근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스탠스가 이렇다는 게 알려지면서 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르카에서 최초 보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이강인의 이적료, 그러니까 바이아웃으로 알려진 1,700만 유로를 내고 들고 오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아닌가 하면서 다른 팀들 쪽으로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보도를 좀 보면 아틀레티코가 안 산다는 건 아니고 이강인의 연봉을 후려친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깎을 수 있으면 깎아 데려오겠다는 거죠. 바이아웃이라는 게 무조건 그 돈을 내야만 이적을 한다는 건 또 아니거든. 팀 입장에서 그 이적료를 못 받는 상황이면 이적료가 적더라도 뭐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아웃을 무조건 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이강인 선수의 기량이나 어떤 가치에 비하면 지금 바이아웃은 굉장히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스페인 리그 사정을 봤을 때 만약에 아틀레티코가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면 굳이 그 돈을 안 내고 데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계속 여러 보도들이나 1월 달에 이강인 선수를 바로 데려가려고 했던 움직임을 봐도 아틀레티코가 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뭐 그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적료를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유럽 그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나가는 팀들도 노릴 수 있겠다. 이런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그런 과정에서 좀 썰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은 그 자체로 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여기 풋볼 에스파냐도 오늘 보니까 좀 기사가 났던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아틀레티코가 바이아웃 금액 지불을 원하지 않는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로 방향을 바꿀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적에 관련된 여러 그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뭔가 모종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어떤 교섭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근데 저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수들 특히 우리 선수들 중에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이 그 한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한계를 넘은 선수들이고 또 자기의 어떤 현상에 대한 현재 위치에 대한 파악도 잘 돼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서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가면서 그 바이아웃 조항 넣은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자기의 앞날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휩쓸려서 하진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이제 저희들이 팬으로서 갖는 마음이고, 손흥민 선수 본인은 이 토트넘에 대한 본인의 애정과 이 팀에서 뭔가 본인이 성과를 내고 싶고 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누구보다 자신의 어떤 커리어와 거취,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과거에 뭐 80년대 생들이나 그 이전 좀 예전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해외 축구 정보에도 좀 어둡고 에이전트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수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적설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재미있게 보고 지키면서 정말 신뢰성 있는 좀 더 진전된 얘기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마음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여름을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김민재 선수도 그렇습니다만 이강인 선수 역시 정말 쟁쟁한 팀들, 뭐 유로파 리그가 됐든 챔피언스 리그가 됐던 이런 팀들이 앞다퉈서 원하는 선수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까지 거론된 팀들도 물론 좋고 훌륭하지만 맨시티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남겨보면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얘기를 나오면 여러분께 물어서 모아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빠.